그래서 너가 5학년 때까지 학원을 안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청각주의력 때문이었던 거지.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어도 거의 못 듣는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청각주의력을 높이는 훈련을 우리가 꽤 많이 했던 거지, 집에서. 어떻게 했죠? 허당엄마입니다. 오늘 ADHD 학습법 이야기할 건데 나는 너를 ADHD인 걸 알았으니까 한 5학년 때까지는 학원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고 집에서 특성에 맞게끔 공부를 시켰던 것 같거든? 그럼 그거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 ADHD가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언어가 좀 떨어지고 주의력은 많이 떨어지지. 자급 기억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작업 기억이 뭐예요? 자급 기억은 잠시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거지. 몇 초 동안 기억하는 거야. 엄마가 이거 해 라고 하면 들은 것 같은데 그걸 기억했다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면 그 몇 초간 그걸 기억이 머무르게 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특히나 이걸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말하면 훨씬 힘들겠네요. 그렇지. 이 자급 기억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시를 할 때 길게 설명하면 안 돼. 그리고 결론을 앞에 말해야 돼. 이거 해 또는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설명을 해야지. 이래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얘 못 듣는 거야. 앞에 배경이랑 뭐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이미 앞에서 뇌가 지쳐버린 거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친절한 부모님 자녀가 더 힘들 수 있어. 오히려 약간 과묵하고 결론만 탁탁 말하는 그런 게 나을 수도 그럴 있겠다. 수도 있어. 어쩌면 엄마가 장황하게 설명 못하는 엄마라서 네가 덜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럼 요청사항을 딱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급 기억을 테스트 해보는 방법도 있어. 애한테 심부름을 시켜보면 된다. 어떻게요?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사서 오는 길에 국에 들러서 두통약을 사서 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적어주지 말고 듣고 가가지고 수행하는지를 알아보면 이 자급 기억이 괜찮은지 알 수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2가지를 시키고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는 3가지를 지시를 해보면 자급 기억에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시킨 건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지 확인하고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베란다 쪽 문을 닫고 환기는 되어야 되니까 방문은 다 열어둬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네가 이걸 다 알아듣고 수행한 게 몇 살인 줄 알아? 중학생? 고1 때. 그럼 그 전까지는 이걸 3가지를 못했다고요? 3가지가 잘 안 되더라고. 2가지는 되는데 3가지를 완전하게 해내기까지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되더라고. 이게 완전하게 되면 이제 자급 기억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나 어머니들께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지. ADHD 아이들은 청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 처리가 제일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수업을 듣고 하려면 청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너가 5학년 때까지 학원을 안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청각주의력 때문이었던 거지.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어도 거의 못 듣는다고 생각해도 돼. 정확히 말하면 듣기는 들으나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지. 정보가 저장이 안 되는 거지.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정보를 주는 게 좋고 청각적인 훈련은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나중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거지. 공부를 할 때 보통 내가 정보를 받아들일 땐 크게 2가지, 청각과 시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2개 중에서 청각으로 받아들인 걸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공부를 시각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되 대신에 청각도 늘리도록 꼭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그래서 청각주의력을 높이는 훈련을 우리가 꽤 많이 했던 거지, 집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 가족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 꾸미기를 했잖아. 앞에 사람이 한 이야기를 기억해서 내가 문장을 붙이는 거지. 처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느 마을에 쥐가 2마리가 살았어요. 어느 마을에 쥐가 2마리가 살았어요. 그 둘은 남매였답니다. 어느 마을에 쥐가 2마리가 살았어요. 그 둘은 남매였답니다. 어느 봄날 오빠 쥐가 길을 떠났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하면서 말을 쌓는 거군요. 이게 작업 기억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는 거지. 저 방금 사실 이거 게임하는데 엄청 집중했어요. 쉽지만은 않았어요.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작업 기억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너한테 들려줄 테니까 이걸 거꾸로 말해봐. 네. 바나나. 나나바? 이건 아주 어린 애들을 위한 훈련 정도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자급 기억을 높이는 것도 되고 테스트도 돼. 내가 말하는 숫자를 따라해봐. 1, 9, 3, 193 5, 7, 4, 3, 2. 57432. 근데 이걸 길게 하면 할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자극 기억이 좋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있어. 숫자를 거꾸로 말하는 거지. 7, 8, 2.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서 회전을 시켜서 말해봐. 287. 그렇지. 이게 오. 자극 기억의 테스트도 되고 자극 기억을 높이는 훈련도 되는 거야. 이런 건 재밌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책 읽어주기도 아주 좋아. 내가 너에게 책을 읽어주고 너한테 질문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 청각 주의력을 높였잖아. 시각 주의력을 높이는 훈련을 한번 해볼까 해. 허당 엄마.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거꾸로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빨래방 빨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를 하는 게 잠깐 기억해서 머리에서 회전을 시키기도 하고 잠깐 기억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필사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아. 좋은 문장 같은 거를 읽고 기억해서 옮겨 적는 거지. 단어 보고 쓰는 거 말고 문장을 통으로 본 다음에 문장을 옮겨 적는 거. 그거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 돼.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단어 보고 적게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문장을 외워서 옮겨 적게 해도 되는 거지. 엄마는 진짜 안 되거든 이거. 이런 것도 자극 기억을 높이는 훈련 중에 하나인 거지. 왼편과 오른편에 비슷한 그림을 놓고 다른 그림 찾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10개쯤 비슷한 그림을 놓고 다른 거 하나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도 자극 기억과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중에 하나야. 옆에 그림을 잠깐 봤잖아? 그걸 기억해야지. 1, 2초 기억해야 옆에가 다른지 같은지 알 수 있잖아. 시각 주의력도 높이고 그렇지. 그것도 네. 그렇지. 지금 하는 거는 자극 기억과 주의력을 높이는 훈련들을 말하는 건데 시각적으로 주의력을 높이는 훈련 중에 하나가 너하고 나하고 번갈아서 한 문장씩 책 읽기를 하는 거지. 책을 펴놓고 한 문장씩이요?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그래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청각 주의력을 높이는 거죠. 청각이 더 어려움을 그러니까 주로. 그런데 시각 주의력에 어려움을 안 겪는 건 아닌데 어떤 어려움을 겪냐 하면 시험 볼 때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럴 때 그걸 못 보는 거지. 매우 공감 갑니다. 저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 늘상 그걸 실수했던 것 같아요. 저는 2개를 고르시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어떻게 구분을 했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면 저는 틀린이라는 단어에 삼각형을 쳐놓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옳은 것은 동그라미를 쳐놔서 동그라미 있으면 맞는 거 고르는 거구나. 삼각형 있으면 틀린 거 고르구나. 그런 식으로 조금 나만의 규칙을 정했던 것 같아요. 6학년에서 중학교 때는 찾아낼 수 있었어. 네. 그 전에는 못 찾았다는 거야. 이렇게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늘 실수투성이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45점, 55점을 자주 받았던 거지. 잠깐만, 45점, 55점은 실수로 만들어지는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실력인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데 95점 받았습니다 하면 그건 실수인데 45점, 55점은 그냥 공부 못하는 애잖아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네. 수업 시간에 거의 못 들었던 거지. 사실 여기서 고백하자면 저는 대학교 가서도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거에 집중 많이 못하고요. 나중에 시험 기간에 혼자 책 보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청각 주의력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각 주의력은 괜찮다라고. 맞아요. 전형적인 모습인 거지 너가. 내가 왜 웃는지 알아? 왜요? 내가 심리검사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 강의하는 교수님의 얘기를 거의 못 듣더라고. 그래서 책을 보고 나도 공부를 했지. 엄마도 책 보면서 독학 많이 했잖아요. 그래,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강의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 결과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 또 이런 걸 잘하는 애들은 막 인터넷 강의는 막 배속으로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2배속, 1.5배속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 1.2배속은 1도 아니고 심지어 2배속으로 들을 때 제 아내는 2배속으로 들으면서 공부도 했대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언어하고 청각 주의력 2개가 다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언어도 좋아야지 그게 가능하거든. 근데 나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면서 필기를 하지. 그러면은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옮겨 적을 때 심지어는 엉터리로 옮겨 적거든? 그럼 이거 확실히 모르는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이 훈련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4, 5학년 때까지는 책 읽기, 기본 연산, 그 다음에 영어 듣기
읽기, 운동시키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ADHD 아동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한 공부를 배우려고 학원을 보내기보다 이런 훈련을 먼저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먼저 제대로 잘 돼야 되겠네요. 생각을 해보자고. 못 들어. 학원 가서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네. 굳이 사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나는 친절한 선생님을 안내해 주세요라지. 여기서 포인트는 친절하니 그렇지.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지. 친절하지 않으면 이 선생님이 얘가 놓친 거를 다시 설명해 주기가 불편한 거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짜증을 낼 수도 그렇지. 있고. 그런데 너무 친절해서 설명을 길게 해서는 안 돼. 그러네. 줄줄이 말하면 안 되고.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말해줄 수 있는, 그렇지만 여러 번 말해줄 수 있는 친절한 선생님이지. 그런 선생님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그랬던 거지. 아, 진짜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그렇지. 것만큼 최고지. 최고의 교육은 없을 것 같긴 그렇지. 해요. 어머니가 그 아이 특성을 알고 가르쳐 준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지. 나는 꽤 괜찮은 선생님이었다고 생각해.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이 훈련과 기초 학습을 한 다음에 5학년쯤에는 노트법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요즘은 노트법을 가르치는 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어머니들도 많아. 왜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노트 필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시간을 쓰는 일이니까. 그런데 ADHD 아이에게는 이 노트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너도 필요했잖아. 대학생 때도 공부할 때 노트 정리를 그래. 하면서 공부를 하죠. 난 지금도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노트 정리를 안 해두면 난 사실 잘 몰라. 근데 노트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구분도 하고, 알고 있는 거는 그 안에서 정리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노트 정리를 안 하면 소설처럼 흘러가 버린다고 생각해도 돼. ADHD 아동에게는 노트 정리를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지. 노트 정리의 자세한 방법은 다음번에 가르쳐 주실 건가요? 자기주도 학습할 때 소개할까 해. ADHD 아이들을 위한 주의력 향상 훈련이 이거 말고 다른 건 더 없어요? 만나서 직접 가르쳐야 하는 방법들은 영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 호당 엄마. 오늘은 ADHD 아동들에게 필요한 주의력 향상 훈련과 작업 기억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그 영상을 찍기로 하자.